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고용 찬바람, 하반기 35% 감축이란 기사입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지금 일자리가 35%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석유화학, 전자 부분에 있어서 채용이 좀 줄었다. 이유 중국발 이 업황 악화도 좀 직격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썩 좋은 기사는 아니죠. 주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방류 시작. 긴장의 후쿠시마. 네, 일본이 오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시간이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지금 세계일보 기자가 현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르포를 보면 후쿠시마 지금 긴장감이 감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오염수 희석 확인 작업에 착수를 했고 원전 사고 10년이 넘었지만 어획량이 20%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어민들 생계가 무너질까 봐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긴장의 후쿠시마라는 기사 제목입니다만 사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여론도 좀 양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긴장의 후쿠시마, 긴장의 한반도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치안 최우선 의경 부활 검토입니다. 네, 지금 의경이 사실 2018년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좀 줄이다가 올해 4월인가요? 완전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묻지마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안 최우선으로 의경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의경을 부활을 하면 그럼 현역병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행안부랑 국방부 간 부처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영세 유아 부모급여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네, 어제 이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이 영세 유아한테 주는 이 부모급여, 영세 유아 부모한테 주는 이 급여를 월 70만 원 현행에서 30만 원 더 늘어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거. 여기를 좀 볼까요? 한 살은 그럼 한 살 자녀는 35만 원 주던 걸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것만 올린 게 아니라 지역 핵심 SOC 예산도 좀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부모 급여 부분, 이 자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늘리는 부분, 저출산이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을 하고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 오는 31일부터 독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반 국민 검사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길 지금 이 감염병 등급,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 4등급이 어떤 거냐? 독감 수준으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반 국민들 지금 이 코로나 검사할 때는 무료입니다. 어디다 병원에서 할 때 3,000원, 5,000원 냈었는데 그건 진료비였었고요. 코로나 검사비는 사실상 정부가 지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뭐 적게는 2만 원, 3만 원에서 많게는 7, 8만 원까지 코로나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31일부터 적용이니까 요 점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싶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달의 남극 인도가 가장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찬드라얀 3호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을 했다라는 건데요. 달에 간 나라가 지금 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옛날 이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있고요. 미국, 중국이 갔는데 여기에 이어서 인도가 갔다. 근데 인도는 달의 남극을 간 건 처음이다. 이 앞선 세 나라는 달의 남극이 아니라 지금 북반구 쪽으로 있었는데 남극에는 아마도 물이 있고 얼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 부근이죠. 여기에 인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또 비입니다. 비.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국적으로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온 곳 어디냐? 충북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도로가 완전히 지금 잠겨서 자동차의 내 바퀴 한 절반 부분이 지금 완전히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폭우, 폭염, 뒤이은 태풍에 다시 온 계속 이어지는 비. 뭐 일부 지역은 정말 비가 정말 이렇게나 청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잠기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항상 안전 조심하셔야 되겠다. 집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키워드에 들어가기 전에 속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6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 4시간 전쯤 새벽 4시쯤에 북한이 또다시 정찰 위성을 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찰 위성입니다만 정찰 위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창리에서 지금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무언가를 이쪽 이어도 쪽으로 쐈습니다. 근데 이번 발사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발사죠. 그냥 발사가 아니라 재발사입니다. 그럼 언제 쐈느냐? 지난 5월 31일에도 한 차례 쐈습니다. 천리마 1형을 발사를 했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그럼 오늘 재발사한 건 어땠느냐? 오늘도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패했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합참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합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오늘 3시 50분경에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의 주장으로는 우주 발사체라는 거를 발사를 했다. 우리군은 발사 즉시 포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를 했는데 일단 실패로 평가한다. 라면서 일단 요거는 실패긴 합니다만 실패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겼다라는 거죠. 일단 이건 우리 합참의 입장인데 우리 합참에서 볼 때는 이건 실패했다. 그럼 북한은 혹시 모르죠. 성공했다고 우길 수도 있는데 북한도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비행 중에 비상폭발 체계의 오류로 실패했다라고 자신들도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국가우주개발국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10월에 3차 재발사를 하겠다. 10월에 재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이 얘기를 좀 들으려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북한이 한 3개월여 만에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얘기한 거는 북한이 본인들 스스로 얘기할 때는 어떤 그 동력 부분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1차 실패 원인, 2차 요번에 쏜 실패 원인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난번에 5월 31일 날 발사해서 실패했을 때는 북한이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밝혔고요. 네. 또 한국은 한국의 국방부대로 그 이유를 밝혔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때 왜 실패했느냐 하면 일단 추진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2단 추진체에서 엔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생겼고 또 연료의 불안정성이 생겨서 네. 이게 액체 추진체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엔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야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고요. 네. 또 연료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제를 하이드리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독한 그걸 쓰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료를 이제 같이 산화제하고 연료하고 같이 섞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혼합되고 뭐 농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실패한 걸로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때 발표를 했고요. 네. 1차 때 사유가 그거였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 네. 1차 때는 이제 1단 추진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단 추진체에서 지금 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때 이제 한국 국방부에서는 북한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그 이단 추진체의 문제보다는 이단 추진체가 급격하게 경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경로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 날아간 것이 아니고 1단 추진체가 떨어지고 난 뒤에 2단 추진체에서 저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로를 아주 급변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떨어진 것은 1단 추진체하고 2단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고요. 네. 제일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세 번째 단계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 북한이 얘기하는 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3단 추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이상 없이 작동이 됐고 마지막 이제 3단 추진체에서 이것이 작동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되어 있는 탑재된 위성체를 올려 보내주고 자기는 임무를 끝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비상폭발 체계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탑재되어 있는 탑재체하고 같이 폭발한 것으로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차 때의 실패 원인은 뭔가 확실하게 좀 보완을 했는데 오늘 실패는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된 거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점이 네네. 일단 이번에 재발사가 한 3개월여 만에 85일 만에 다시 쏜 거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에 한 달여 만에 또 쏠 거다. 3차까지 예고를 했어요. 이게 좀 약간 조급한 게 아닌가. 확실하게 시간을 두고 이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한 번에 쏘아 올려서 성공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자꾸 쏘아 올리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북한이 그만큼 돈이 있다는 것이 우선 두렵고 좀 무섭고요. 네.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쟁겨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위성 발사를 그렇게 계속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정찰위성을 그렇게 계속 발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질문하신 것처럼 네. 지난번 5월 31일 날 그때 발사를 할 때도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그때 당시에 이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말이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이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달에 이제 발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5월 31일 날 발사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고 듣고 했을 텐데요. 그만큼 많이 이제 다그치니까 북한의 과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게 실패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실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그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재실험을 해서 성공이 보장된다면 두 번째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는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단 추진체를 집중적으로 아마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아마 이건 개선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2단 추진체는 지금이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3단 추진체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은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결함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뭐 10월 달로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리 성급하게 구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성급하게 구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 결함이 아주 미미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12월 달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군사정찰위성 6기가 이제 이렇게 쭉 발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보다는 먼저 발사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조바심도 이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보고요. 또 10월 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네.
9월 9일이 북한의 정부 수립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발사한 것도 9월 9일 날 축포의 성격을 가지고 아마 이거 발사를 했는데 10월 달로 다시 못 박은 것은 10월 10일이 북한으로 보면 당 창건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축포 행식으로 보면은 10월 10일 전에 아무래도 이제 이걸 발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12월에 우리나라가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10월 10일 당 창건일 즈음에서 뭔가 확실한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쏘아 올리는지 무서울 정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에서 최근 아사자가 2배로 늘었다는 얘기가 국정원에서 좀 보고가 됐죠. 참 이렇게 이 위와 아래에 기온차가 클 수가 있는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